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강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시다가 이제 그 구강검진에서 충치가 있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진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육안으로 쓱 보고 충치가 몇 개입니다. 뭐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엑스레이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CT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안 검사도 하는데 이제 구강 카메라랄지 필요하면 미세 현미경으로 쳐다본달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크랙 라인의 경우에 큐레이펜이라는 어떤 특수한 장치로 또 찍어본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좀 정밀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앞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환자분 케이스를 꼬집어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건강 검진에서 치주염이 있다는데 정확한 검진을 받고 싶어요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치과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포증도 있으시고 용기를 내서 오신 거예요. 용기를. 이런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은 입안에 엄청 충치가 심해가지고 치아의 머리 부분이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게 뭐냐면 치주염이 있어서 치아 사이사이가 다 벌어진 거는 맞아요. 이게 문제는 치아 뿌리도 굉장히 짧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송곳니가 있고 앞니 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서 이제 심미적으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썩은 치아가 있고 이 부분은 치아 머리가 아예 없고 뿌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엑스레이를 저 보자마자 치과가 굉장히 무서우신 공간으로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찾아온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제 굉장히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잇몸뼈가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좀 내려가더라도 치아 뿌리가 길기 때문에 깊이 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잇몸뼈가 조금만 내려가도 치아가 흔들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악순환의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사이 음식물 끼는 거 관리가 필요하고 저희가 여기 사이사이에 잇몸 치료가 스케일링만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마취를 하고 긁어내는 큐레티지까지 해줘야 좀 어떻게 보면 잇몸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충치가 심한 치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머리 부분이 엄청 많이 썩었어요. 많이 썩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치가 심했을 때 많이 썩었으니까 이거는 뽑고 임플란트야 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충치를 일단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충치를 다 제거를 해보고 이제 건전하게 남아있는 치질의 양을 가지고 그 치아를 살릴지 말지 요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치질의 양이 너무 적어서 뿌리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면은 뽑고 임플란트 가시는 게 나을 거고 그래도 한 치아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그러면 신경치료 잘 하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제가 다시 진단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말감을 제거하고 이제 충치를 다 제거를 했더니 정말 머리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충치를 다 제거를 했더니 심지어 이런 충치가 아직은 덜 제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잇몸 주변으로 해가지고 잇몸 레벨까지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도 오래 쓰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죠 라고 이제 발치를 했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을 했어요. 치아를 뽑고 염증을 다 제거하고 여기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여기를 딱 닫아두게 되면은 환자는 이제 그렇게 공포증이 많았던 환자분이 어차피 치아를 뽑았을 때는 아프겠죠. 근데 딱 하루에 하루 약 먹고
통증 조절하면 괜찮은 거예요. 임플란트가 이미 식립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발치직시 임플란트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약간 벌어져 있는 거는 여기를 바짝 붙여서 꿰매면 여기 좋은 잇몸이 없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고, 여기에 멤브레인을 쳐가지고 자기의 좋은 조직이 생길 수 있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지나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의 잇몸으로 덮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대편 뿌리만 남았던 부분도 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통증이면 여기도 임플란트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치과를 오시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생각보다 안 아프네 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공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공포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수면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좀 먹고 졸린 상태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의식화 진정 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몽롱하게 만든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거고, 이제 3개월 뒤에 머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이제 음식물이 안 끼게 잘 해드렸고, 그 사이에 깨끗하게 사이에 이제 잇몸 치료를 다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임플란트를 또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썩었던 부위가, 환자분은 여기가 계속 걱정이었어요. 아, 여기 분명히 썩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심하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한번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 들어가는 거 다 하고 치료 후에 이렇게 음식이 잘 씹을 수 있게 된 거고,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치과에 자주 오셔서 여기 스케일링 받고 잇몸 치료를 자주 하기로 하셨고, 본인이 치실을 쓰고 사이사이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 환자분의 인생에 있어서 잇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치과가 무서운 공간이 아니고 그 치과랑 자주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본인의 약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이 들수록 고생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